자, 오늘 마지막 인수분해까지 마무리를 짓고 일단 시험 다음 시간에는 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한 2번 정도씩을 풀 거고 여러분들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 넘어서까지 혹시 시험 보는 친구들 있나? 없죠? 없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기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대표 유형 문제들 지금부터 좀 풀이를 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볼 수 있도록 하자. 선생님 문제 쓰고 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 풀어졌더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좀 손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자. 여기서 지금 자, 1번하고 2번하고 6번 거기다가는 조금 표시를 미리 해두고 이거 시험 대비할 때도 1번, 2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고. 특히나 여러분들 좀 잘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1번이나 5번이나 6번 같은 실제로 A, B를 하나하나 직접 구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런 문제들 보면은 조금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들 잘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어떤 식이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을 뺐더니만은 얘가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된대. 그럼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자, x의 제곱 12에서 16을 뺐으니까 몇이야? 28이죠. 마이너스 28a x 그리고 30에서 2b를 뺐으니까 28b 플러스 28b.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좀 이제 고등과정까지 간 친구들이야 판별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도 사실 나쁠 게 없는데 자, 중간의 것들 요렇게 기억해.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경우밖에 안 나와. 완전 제곱식의 완성형에서는. 그래서 얘는 봐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녀석이 나와 있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고 한다면 그냥 단순해. 이 1차항 a의 절반의 제곱이 b면 돼. 자, 다시 한번 a의 절반의 제곱 얘가 b면 된다. 머릿속으로 이거를 딱 기억을 하고 있자고. 저 녀석에서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b이기만 하면은 답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자, 요거, 야,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상관없어. 야, 어차피 마이너스면은 완전 제곱식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 자, 28a가 있으니까, 자, 28a의 절반이니까 14. 그지? 14a의 제곱. 얘가 28b이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뭐 14의 제곱이니까 196이죠? 196a의 제곱이 28b면 된다라는 거고 28로 나누면은 몇이니? 14니까 7 되나? 7, 8, 56이고 7, 2, 14 그죠? 그러면은 이 7이 되죠? 7 그러면 7a의 제곱이 b가 되도록 하는 이런 수치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a, b를 하나씩 구해보면은 답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렇죠? a, b가 두 자연수기 때문에 또 가고 만약에 a가 정수라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 일단 이것부터 자연수니까 먼저 해볼게. 자, a가 그리고 1이면 a가 1이면은 b는 7일 것이고 200 이하니까 자 2면은 4, 7에 28일 것이고 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겠니? 7b가 200 이하여야 되니까 b가 200만 나와도 3, 30, 16, 4, 5만 해도 5, 25에다가 7 곱해도 200이 안 되죠. 그죠? 자, 1, 2, 3, 4, 5일 때는 자 25에다가 곱하기 7 하니까 175가 되겠지. 7, 24니까 175가 되겠지. 여기 때 175까지 가능하고 6만 내도 66은 36에다가 7 하면은 76, 42에다 7, 3은 21이니까 200이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는 여러분들 답이 5쌍. 그죠? 3.
다섯 쌍이 답이 나올 것 같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여기서 지금 다섯 쌍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A, B가 자연수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아, 이 A가 정수라는 조건으로 붙으면은 얘기가 달라져. 왜냐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해져요. 그죠?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가능해져.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 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완전 제곱식인데 플러스인 완전 제곱식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다 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이런 녀석이 완전 제곱식 이렇게 나올 테지만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알파 이 녀석도 나올 수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시험장에서 주어졌을 때 이 a라는 녀석, 요 안에 있는 1차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가 모두 다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자고. 알겠지? 이거 잘 기억을 합시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건 문제가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문제죠. 항상 이렇게 나오는 문제야.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되죠. 얘 봐봐. 절반의 제곱이 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x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이런 녀석이 되는 거고, 얘는 자,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봐봐. 루트 있고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확인을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x라는 녀석은 4분의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봐봐. x가 4분의 1보다 작은 수야. 그죠? x가 4분의 1보다 작다야, 작다. 그리고 x가 맞냐 이거 근데? 수치가 내가 잘못 쓴 거 아니니? 그죠? 됐죠? 맞죠? 맞구나. 자, x가 4분의 1보다 작은 수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4분의 1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만 이 x에서 4분의 1을 빼버리면 얘는 뭐가 돼? 음수가 됩니다. 얘는 음수가 될 거야. 그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니?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4분의 1 요 녀석은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x가 사라지고 4분의 1이 더해지면서 답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도록 하자고. 미안해. 자, 봅시다. 인수분해를 도형의 활용인데 볼게. A랑 B가 넓이가 서로 같대. 넓이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 녀석의 넓이부터 한번 먼저 구해보자. 이 녀석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자, 볼게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3x의 플러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뺀 거랑 똑같아. 여기 전체에서 요만큼을 뺀 거잖아. 요만큼 뺀 거니까 얘는 3의 제곱이고 이거 전체는 3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이게 뭔가 여기 딱 5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느낌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합차니까 자 3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3x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면적이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얘랑 면적이 같다며. 근데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5 요 녀석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3x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자 하는 이 둘레의 길이는 3x 플러스 5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거 전체에다가 2를 곱해준 녀석이 될 테니까 6이니까 6이 12 자 12x 그리고 4, 2, 8 답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알겠죠? 자, 봅시다. n이 자연수일 때 이게 n의 배수래. 이건 좀 자주 나왔던 그런 형태는 아닌데 한번 보자. 이게 A의 배수래. 이 A가 될 수 있는 숫자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번 볼게요. 얘는 7 n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n 제곱 마이너스 1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수분해를 정확히 해보면 7 곱하기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있잖아 얘들아,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의 배수냐 이 얘기야. 근데 일단 n이 자연수라고 그랬다. n이 자연수야. 그럼 일단 7이 분명히 약수로 있으니까 얘는 분명한 7의 배수가 됩니다. 7의 배수는 무조건 될 거야. 자, 그리고 n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n이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n-1, n 플러스 1은 연속된 3개의 자연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 얘는 n-1, n 플러스 1까지가 연속된 3개의 자연수야. 연속한 자연수라고. 예를 들면 얘 봐. 1, 2, 3일 수도 있고 2, 3, 4일 수도 있고 뭐 4, 5, 6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 짝수가 무조건 하나는 있겠죠. 짝수가 무조건 하나는 있어. 그래가지고 2의 배수는 무조건 됩니다. 2의 배수가 무조건 됩니다. 자, 두 번째, 얘는 3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의 숫자는 무조건 3의 배수가 되겠지.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의 배수야. 그러니까 얘는 3의 배수도 됩니다. 자, 그리고 2와 3이라는 녀석이 동시에 배수가 되기 때문에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한 거잖아, 이 녀석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의 배수까지 가능해.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봐봐. A가 될 수 없는 수. 자, 3 되죠? 6 되죠? 7 되죠? 7, 6, 42니까 42도 돼. 6의 배수는 있고 7의 배수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42의 배수도 무조건 되기는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다 되는데 여기서 이제 5의 배수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겠지. 그죠?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여기 중에 하나가 5가 들어갈 수 있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5의 배수가 들어갈 수 있어. 그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아예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다. 알겠죠? 자, 봅시다. 5번 같은 경우 이건 조금 쉬운 문제이면서도 좀 복잡한 문제야.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이걸 곱했을 때 21이 나와야 돼. 근데 A, B는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항상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 플러스가 돼야겠지. 얘도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21이 될 수 있는 거, 21이 될 수 있는 수치를 우리가 보면은 얘가 3, 7, 그죠? 얘가 7이고 얘가 3 이런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1이고 얘가 1인 경우. 요 두 가지밖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지? 요거 말고 다른 거 있나? 자연수끼리 곱해가지고 21이 나와야 되는데 21에 약수 해봐야 1, 3, 7, 21 이렇게 되잖아 바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런 걸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면 봐봐. 이 연립방정식이잖아. A 플러스 B가 7이고 A 마이너스 B가 3이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플러스 했을 때 2A는 10. 그러니까 얘는 5, 얘는 2. 이런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5, 2, 10.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리고 자 21, 1이니까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가 21, 1이니까 더하면 22가 되고 A가 11,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10 이렇게 되겠네. 11, 10. 그런 다음에 곱하면은 자 110. 이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면은 120, 뭐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지금 보면 아까 저 1번도 그랬었고 5번도 그렇고 지금 6번도 똑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문제 할 때 자 꼼꼼하게 하나하나 내가 수치를 대입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할게. 자 6번 마지막이야. 오늘 지금 뭐지? 여기 페이지에서 마지막이야. 자 이런 녀석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A와 B는 정수다라고 얘기해 있어. 근데 A와 B를 곱했을 때 24다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지. 사실은 지금 여기서는 A와 B를 곱해서 24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24. 그지? 여러분들 나올 수 있는 숫자를 A라는 숫자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볼게.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 A라는 녀석은 라지 A라는 녀석은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 A 플러스 B의
x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합으로. 그지?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으로 나타나는 a 값이 최대값을 구하여라. 일단 될 수 있는 녀석들을 지금부터 구해보자. 그럼 얘는 뭐냐면은 곱해서 24가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해보자 이 얘기야. 그럼 얘는 봐봐. 1하고 24. 그죠? 두 번째 2하고 12. 3, 6, 18, 3, 7, 3, 8은 24. 4, 5, 20, 4, 6, 24.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경우가 생겨.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있잖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돼. 그죠? 그래가지고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면은 8가지 경우. 그렇죠? 얘가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24. 그리고 플러스 24, 마이너스 1. 이게 두 개 다 되니까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얘네 둘이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8가지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A 값은 뭐냐면 얘랑 얘를 더했을 때 그지? 야 봐봐 지금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야. 자,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될 거야. 근데 이 A라는 녀석이 가장 큰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가장 큰 숫자. 그러면 봐봐. 얘가 플러스이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가 가장 큰 숫자가 나오지 않겠니? 그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10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5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2가 나오겠지. 근데 A 값이 가장 큰 숫자가 나오려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플러스 24일 때 얘 둘 더하면 뭐야? 플러스 23으로 가장 큰 숫자가 나오겠지. 거꾸로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하라고 한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23이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A가 가장 큰 값은 23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다가 여기다 이렇게도 써놔.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이게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으로도 나오는데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자 1차의 개수를 1차의 개수를 딱 주는 거야, 여기다가 24를 줬다 이거야. 그러면 더해서 24가 나오는 녀석들 중에서 곱해서 얘가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숫자를 구해라. 가장 작은 숫자를 구해라.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돼. 선생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매번 중학교 과정들 전부 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 전국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은 그 문제가 거의 3학교 중에 2학교씩은 거의 매번 나왔었던 것 같아. 방금 이거 말한 대로 이 1차의 개수를 주고 얘네들을 유추하는 문제, 두 번째는 얘처럼 얘를 주고 나서 얘를 유추하는 문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자고요. 알았죠? 자, 다음 7번부터 12번까지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봅시다. 자, 7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자. 자, 이거 아까 방금 선생님이 6번 얘기해줬던 거하고 딱 그 반대의 문제. 자, 얘를 줘놓고선 얘를 유추하게끔 하는 그 문제야, 이건. 자,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을 해보자. 우리 봐봐.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 플러스 ab 이렇게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중요한 건 뭐야? 이 녀석은 여기 있는 두 녀석의 합과 같다라는 거고 이 녀석은 여기 있는 두 녀석의 곱과 같다라는 거야. 근데 a가 양의 정수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야. 자, 얘가 양의 정수면은 두 수의 곱이 뭐라는 거야, 지금?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얘는 양의 정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니까 얘 자체는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면 음수가 되고 결국 이 두 숫자의 곱은 뭐가 되냐면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그때 또 봐봐. 야, 얘가 어떤 더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얘가 1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5 이런 녀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런 녀석이 돼야 되고 자, 50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양의 정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연수가 되니까 0은 안 돼. 0은 안 되는 거야.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0은 안 돼.
그래서 자 제일 처음 만약에 그냥 이 숫자만 놓고 보자면 얘만 놓고 보자면 가능한 것은 0, 마이너스 4. 요 녀석도 되겠지만 얘네 둘이 곱하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양의 정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조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돼. 부호나 조건 이런 것들을. 따라서 여기서 가장 작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자 1과 마이너스 5. 얘를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두 번째 2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3일 때 마이너스 7 4일 때 마이너스 8 5일 때 마이너스 9 이런 식이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얘가 50보다 작다라고 그랬잖아. 그냥 5, 9, 45. 마이너스 45. 이거 이상은 안 되겠지. 만약에 6 되면 6 곱하기 10이니까 60이 돼버리니까 50 넘어가 버리겠죠. 그죠? 나올 수 있는 A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곱해가지고 답을 구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총 5개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자, 8번. 거기다가도 동그라미 좀 쳐놓읍시다. 별표 쳐놓읍시다. 여기서도 얘들아, 7번, 8번, 9번, 10번은 7, 8, 90. 7, 8, 90. 요거는 다 정말 많이 출제되는 문제야. 정말 다 출제 많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솔직히 선생님이 이 문제집 좀 고를 때도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그런 거였어. 내가 이제까지 애들 시험지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은 항상 자주 보이던 그 문제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내가 이 책을 고른 것도 있거든.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해. 유사하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 지금 표시해줬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좀 더 이게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자, 이것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8번이 거의 빼먹지 않고 나오는 문제였던 것 같아. 이것도. 자,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얘도 전부 다 얘를 공통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에다 집중을 하면은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얘가 x-3 자 그리고 x 플러스 알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깊숙이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만 그냥 필요한 것만 끄집어 내가지고 계산하면 돼. 자, 여기서 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확실하게 알아.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 곱하기 x. 얘가 지금 어쨌든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녀석이고, 이 뒤에 들어오는 이 1차항 같은 경우는 x가 1차항의 개수가 1이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곱해가지고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지? 곱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얘가 15가 나왔어요. 15. 야, 마이너스 3하고 몇을 곱했을 때 15가 나오냐 이 얘기야 지금부터는. 뭘 곱하면 15가 나오고 있어? 5죠. 5. 근데 또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a는 뭡니까? 얘랑 얘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죠? 얘가 지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야. 자, 이것을 막 깊이 있게 다 하나하나 하려고 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갖다 붙여놓으면 돼. 자, 두 번째 봅시다. 얘도 볼게요. 얘는 앞에 최고차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할 것 같다? 아니야. 그냥 똑같이 생각해. 그냥 얘도 똑같이 결국에는 x-3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무조건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얘가 2x니까 여기다가 2x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얘를 구할 거지만 얘가 1이라는 힌트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얘랑 얘 1차항이 되는 녀석들만 생각해. 얘랑 얘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6x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얼마를 뭐를 더해야지 얘가 x가 되겠냐 이 얘기야. 7x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그럼 7x를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랑 곱해지는 이 녀석은 7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렇죠. 얘랑 얘 곱해가지고 7x.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x. 가운데 있는 녀석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또 7은 b는 마이너스 21.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구해볼 수가 있어. 저 문제 풀 때 있잖아. 하나하나 전부 다 할 생각 하지 마.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 내가지고 그것만 계산하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서. 자,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가 됩니까? A에서 B를 빼라고. 마이너스 8에서 21을 더하면은 뭐가 됩니까? 13? 이렇게 되죠? 플러스 13.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도 자주 나오는 문제. 자, 문제는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어. 인수분해를 했는데 상수항을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봤다고. 그럼 어차피 봐봐. 3x, x니까 3x의 제곱은 이미 나온 상태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자, 그때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뭘 제대로 본 거야? x항은 제대로 본 거지. 그지? x항은 제대로 본 거잖아. 1차항은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럼 1차항만 구해. 딴 거 고민하지 마. 1차항만 구해. 이렇게 하면 뭐야? 마이너스 12x. 이렇게 하면 플러스 5x.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7x야.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마이너스 7x야. 그럼 얘가 뭐? 마이너스 7. 일단 이렇게 그냥 하나가 나왔어. 자, 두 번째. 얘는 x차항을 잘못 봤고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럼 딴 거 다 필요 없어. 상수항만 봐. 1 곱하기 2 하면 뭐야? 마이너스 2고 거기다가 3을 곱해줬으니까 마이너스 6이야 그냥. 그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6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원래 지금 구하려고 했던 식은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 1, 3 그러면은 3, 2 하면 되겠죠? 3, 2 하면은 자 3, 3은 9 1, 2는 2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고 원래 했던 녀석은 x 마이너스 3 3x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래 인수분해 하려고 했던 녀석은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다. 알겠죠? 야, 이게 잘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러면은 선생님 저기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꼭 물어보고 해결하고 가야 돼. 알겠지? 너희들 지금 어차피 다음 주면은 거의 이제 시험 직전 거의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알겠지? 자, 봅시다. 자, 이 녀석 봅시다. 자, 2n-7n-32 소수래. 자, 소수야. 그럴 때는 n은 p, 그때 소수가 되도록 하는 n을 p라고 하고, 그때 그 소수를 q라고 할 때 그 녀석을 더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그냥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죠.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 자, 그러면은, 자, 1, 2, 30이면 뭡니까? 6이죠? 6, 5, 32, 6, 2, 12, 그지? 6, 5. 이렇게 되겠지? 2, 6, 12, 1, 5는 5. 근데 마이너스 7이 나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러면은 봐. n 마이너스 6. 2n 플러스 5. 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소수라고 그래서 소수. 그럼 어떤 두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수라고 한다면은 약수를 1과 자기 자신만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는 1이라는 소리야. 둘 중에 하나는 1. 근데 얘가 1이 되려고 한다면은 n이 마이너스 2여야 되지. 근데 n은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이 될 수는 없는 상황. 따라서 얘가 1이 되는 거죠. n-6 얘가 1이 되는 거야. 얘가 1이 되기 때문에 자 n은 우리가 7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때 n을 p라고 했으니까 p는 7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p에다가 7 n이 7이니까 여기다 7 넣으면 7이 14에다가 더하기 5 하면은 뭐예요? 19죠. 19 그죠? 그래서 얘는 19. 자, 그래서 1 곱하기 19이기 때문에 그 소수는 19가 돼가지고 Q는 19입니다. Q는 19. 따라서 19하고 7 더해가지고 자, 답은 뭐 2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것 같네요. 됐죠? 자, 됐죠? 여러분들, 자,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 자, 볼게요. 야, 약수의 개수래.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지. 13의 제곱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13의 플러스 1. 1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 곱셈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3 곱하기 13의 제곱은 뭐야? 169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지금 170 곱하기 14 곱하기 얘는 뭐야? 12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 자 소인수분해 계속 해봅시다. 얘는 2 곱하기 5 곱하기 17이지 2 곱하기 5 곱하기 17 이렇게 될 거야. 자 14는 2 곱하기 7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이나 뭐 100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 그냥 2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렇지? 자 이렇게 했을 때 2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2의 4제곱. 자 3 하나만 있죠? 3 그 다음에 5 곱하기 7 곱하기 17. 자,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숫자, 소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숫자라는 거야. 우리 약수에서 어떻게 구합니까?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자,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2, 4, 8, 2는 4, 2, 8, 2, 16. 그러니까 16 곱하기 5가 되겠죠. 16 곱하기 5는 몇이니? 80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16 곱하기 5 맞지? 5, 6, 30이니까 맞죠? 오케이?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틀리던데 보니까 요거. 자, 어떤 정사각형의 넓이가 7이라고 하면은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그냥 루트 7이야. 그지? 루트 7.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B라는 좌표는 자, 5 플러스 루트 7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루트 7. 자, 이렇게 된 거야, 일단. 이건 다 끝난 거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요 녀석?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뭘로 할까요? A, B로 한번 해볼까? 자, A의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 같고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묶으면 또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A 제곱과 B 제곱이 이제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우리가 합차의 공식에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고칠 수 있으니까 얘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자 A 마이너스 B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렇게 되면은 얘를 우리가 구해라 이건데 볼게요. 이 녀석 봐. 얘랑 얘 더하면 뭐야? 얘 더하면 자 A 플러스 B 하면은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루트 7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냥 10 이렇게 될 거고 자 A에서 B를 빼는 거면은 자 A에서 B를 빼면은 자 5는 날라가고 7 뭐가 돼? 마이너스 2 루트 7 이런 식이 될 거야.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P랑 P가 A네. 얘가 A네. 그지? 얘가 A고 얘가 B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루트 이축이 되겠지? 얘가 지금 선생님 A, B가 바뀌었어. 그래서 A 플러스 B는 10이니까 자 10의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2 루트 7이니까 2 루트 7. 자 답은 자 200 루트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여기서 풀어줬던 문제를 모르는 문제라고 난 절대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들 거의 다 풀어봤고 한 번 정도는 해봤을 문제들이긴 한데 지금 내가 오늘 풀어줬었던 문제들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라고 표시했던 이 문제들은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실제로 틀리기를 많이 하는 문제들이니까 이제 자 꼼꼼하게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하나 잘 짚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좀 볼 수 있도록 할 거야. 알지?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시험 준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했어요. 수고합시다.